불우이웃에게 28년째 터키를 전달해온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이 올해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실시된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욕주와 뉴욕시 투표율이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5 오바마 케어에서는 특히 소기업을 위한 특별 보험가입 혜택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의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불우이웃에게 28년째 터키를 전달해온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이 올해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불경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추수감사절을 위한 선물이 됐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한 불경기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불우이웃을 위해 터키를 전달하는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이 제28회 사랑의 터키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잉그루드에 위치한 성바울교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전상복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 회장과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 유강훈 뉴저지 한인회장 등이 참석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에게 터키를 전달했습니다. 전상복 회장은 지난 11월 1일부터 뉴저지에서 진행된 기금모금 캠페인에서 많은 한인들의 지지 덕분에 목표액 달성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불경기 중에도 많은 분들이, 특별히 한국 분들이 교회, 단체, 개인들 모두 성금을 잘해줘서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불경기에도 모두 성금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미국 구세군 여러 단체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전상복 회장은 오늘 뉴저지 지역에 있는 20개가 넘는 단체에 총 6,700파운드의 터키를 전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에 전달한 3,000파운드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뉴욕과 뉴저지 지역을 합쳐 15,000파운드는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많은 불우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하고 합쳐서 모두 15,000에서 17,000파운드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15,000파운드는 틀림없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이 올랐지만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분들하고 약속한 것을 꼭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캐서린 도노반을 대신해 참석한 에스더 정 보좌관이 전상복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주 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공화당이 강력한 반발을 쏟아내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다음 주 중 단행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소송과 탄핵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소속 헬 로저스 연방 하원 예산지출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할 경우 오는 12월 11일이 마감 시한인 새 예산 지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제프 세션스 연방 상원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초법적인 행위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행정명령 강행 시 탄핵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연방정부의 폐쇄 사태가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이민자 단체들은 행정명령 단행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환영하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민자 구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거율 하락은 비단 올해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실시된 11월 중간선거에서 뉴욕주와 뉴욕시 투표율이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뉴욕주 전체의 중간선거 투표율이 31.5%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1974년 중간선거 투표율 75.4%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뉴욕시 역시 21.4%에 그치면서 1974년 63.4%보다 무려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렇게 낮은 투표율의 주요 원인으로 선거 전부터 후보들 사이의 지지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부패 정치의 실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이 선거 무관심으로 표출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미 전체 중간선거 투표율 역시 36.3%를 기록하면서 1942년 33.9% 이후 7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 2015년도 오바마 케어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특히 소기업을 위한 특별 보험 가입 혜택이 마련됐습니다. 소기업체들의 적극적인 가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는 직원 50인 이하 소기업체에게 최소 참가율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최소 참가율은 70%로 현재 뉴욕은 70%, 뉴저지는 7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최소 참가율이 면제되면 이 규정 때문에 오바마 케어 가입을 미뤄왔던 소기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12월 15일이 지나면 다시 적용됩니다. 연방정부는 이 밖에도 직원 25인 이하 소기업체에게는 프리미엄 텍스 크레딧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소기업체는 보험료 보조분의 최대 50%까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직원 연평균 소득이 $50,000 미만이며 고용주가 최소 50% 이상 보험료를 보조해 줄 것, 그리고 SHOP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번에도 각종 요금의 인상 소식입니다. 내년 뉴욕 시내 주요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가 4% 인상되는데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그 대상을 두고 일반 차량으로 할지 버스와 트럭을 대상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 시내 주요 다리와 터널의 통행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안은 퀸즈 미드타운 터널과 로버트 F 케네디 브릿지, 브롱스 와이스톤 브릿지 등의 일반 차량 이지패스 통행료를 현행 $5.33에서 $5.54로, 현금 통행료는 현행 $7.50에서 $8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일반 차량이 아닌 트럭과 버스 차량에 한해서만 통행료를 인상하는 안으로 이지패스 $9.62를 $10로, 현금 $15를 $15.60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느 안이 최종 결정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연방의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처리가 급한 법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가운데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은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의회에는 현재 내년 9월까지인 2014-15 회계연도 예산안과 이민개혁법안 등 처리가 급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의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은 현재 상하원에 상정은 됐지만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피터 로스캄 하원 의원이 첫 상정한 뒤 같은 해 6월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국경 소위원회로 넘겨졌지만 더 이상의 진전 없이 정체돼 있습니다. 또 상원에서도 역시 지난 7월 상정된 이후 법사위에 정체돼 있습니다. 그나마 이달 들어 3명의 하원 의원이 추가로 법안에 참여하면서 현재 총 109명이 하원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는 이 법안이 단독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다만 연말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법안에 패키지 형태로 포함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으로 자리매김한 BBCN뱅크가 팰리세이즈팍 지점을 개설했습니다. 한인사회와 비즈니스 고객들을 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BCN은행이 뉴저지 포트리와 에디슨에 이어 팰리세이즈 팍에도 세 번째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알렉스 홍 팰리세이즈 팍 지점장은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더 많은 한인 고객 유치에 힘쓰고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저지 한인 고객들이 은행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역으로 지점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팰리세이드 팍은 저희 은행으로서도 이제 그 한인 중심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BBCN은행 팰리세이즈 팍 지점은 체킹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신규 고객에 한하여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쿠폰북 증정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오프닝을 하면서 어카운트를 오픈하시게 되게 되면은 그 CD 레이트를 저희가 다른 은행보다 높은 이자로 이제 저희가 그 프로바이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 그 머니마켓 어카운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체킹 어카운트를 오픈하시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그 쿠폰북이라고 저희가 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쿠폰북은 뭐냐면은 BBCN은행 팰리세이즈 팍 지점은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8번째, 미 전역에서는 50번째 지점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시 건물주들에 대한 제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택보존국이 시정을 명령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건물주들에게는 앞으로 최소 $2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낙후된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어제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규정 위반 사항을 제때 수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세입자의 불평 신고가 접수되는 아파트 건물주에 빌딩국이 조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안에 2건 이상의 세입자 불평 신고가 접수돼 시 주택보존국이 조사를 마친 후 티켓을 발부했는데도 건물주가 즉각적으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에게는 최소 $200의 조사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수료 역시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사항이 건물주의 잘못이 아니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의회는 또 이날 전체 회의에서 주택보존국이 직접적으로 건물주와 함께 각종 위반 사항을 해결하고 문제점의 근원을 개선하도록 하는 단속 대안 프로그램의 확대 조례안도 승인했습니다. 전국의 공립대학들이 타주 출신 학생들에게는 평균 2배가 넘는 수업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거주자에게는 학비 보조 혜택도 더 많이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격차는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컬리지 보드의 2014-15학년도 학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공립대의 거주자 평균 수업료는 $9,139, 비거주자는 $22,958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뉴저지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주의 주립대 한 곳씩을 조사한 결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수업료 차이가 적게는 1.7배에서 많게는 2.6배를 기록했습니다.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의 경우 뉴욕 출신 학생에게는 $8,430의 수업료가 부과됐지만 타주에서 온 학생에게는 $21,850를 청구했습니다.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 뉴 브런즈윅 캠퍼스 역시 거주자에게는 $13,813, 비거주자에게는 $28,591로 2.1배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거주자는 해당 주정부의 무상 학비 보조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뉴욕주의 경우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소득에 따라 연간 최고 $5,165의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